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빅테크 지금 저점 매수할 시기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웅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 금요일에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었죠. 네. 금융 플랫폼과 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줄여서 이제 보통 금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계도 기간 종료를 맞춰서 카카오를 비롯한 이제 일부 핀테크 플랫폼들은 뭐 비교 추천 서비스나 이런 일부 상품 그 제품 라인업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중단한 부분들도 있고 또 UI UX를 좀 개선함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핀테크 사업자가 아니라 그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자회사다라고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UI UX라 그러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UI UX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UI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들의 이용 환경을 얘기하고요. 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백화점을 가게 됐을 때 진열이 쭉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열이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느냐, 상품을 잘 고를 수 있게끔 네. 그게 이제 UI고,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이용자 경험이죠. 그래서 똑같이 백화점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매장을 갔다가 실제로 구매를 하셨는데 왜 했는지, 또는 구매를 안 하고 돌아갔는데 왜 안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는 부분을 이제 UX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쉽게 설명해 줘서 고마운데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핀테크 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조금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라임이라든지 네. 옵티머스라든지 네. 금융사고, 네네. 과거로 돌아가면 부산저축은행,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니 네네. 여기에 대한 보호를 정부가 또는 입법하는 국회가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금소법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핵심 뭐냐면 비교 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행위가 아니라 네. 적극적인 중개 행위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핀테크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비교 추천 서비스를 대했을 때 네. 광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액 수수료를 받고 끝납니다, 사업자가. 그렇죠. 근데 중개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개 금액에 연동한 중개 수수료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상품을 조금 더 좋게 보여야 그게 많이 팔리고, 네. 많이 팔릴수록 핀테크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유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걸 고지하고 네. 소비자인 내가 이들은 지금 중개행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해야겠다, 이런 인지를 충분히 하게끔 고지하라는 것이죠. UI네요, 그게.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제 네. 11월로 이제 상장이 연기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소법 타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매출의 타격은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선 이제 지난 금요일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정정 신고서가 한 번 더 나와서 네. 이제 11월 3일로 추가적으로 상장이 연기된 상태고요. 네. 전체 지금 올해 반기 기준 매출에서 이번 금융 규제로 인해서 타격이 우려가 됐었던 네. 금융 서비스 분야의 매출 비중은 32%입니다. 그렇게나 많아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정정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밝혔던 어떤 일부 상품을 판매 중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은 1.2%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익 측면에서도 뭐 아직 턴어라운드를 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이번 이벤트가 적자를 가중시키거나 그런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좀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뭐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네.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는 나올 수 있지만 네. 하락폭이 좀 과도하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카카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9월 7일이었죠. 그때 이제 금융위에서 이 적극적인 중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주가 급락을 했고요. 지금 약 한 25% 급락 이후에 어제 오늘 합해서 약 한 4%대 네. 합해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카카오의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도 선거까지는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골목 상권 업종하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번 금융 규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1월 달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나서 네. 또 또 어떤 뭐 수수료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지만 뭐 시총이 70조, 60조에 달했던 종목이 거의 30% 가까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
이 부분을 조금 짧은 호흡으로 트레이딩을 대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이 좀 저점 매수를 우리가 이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구간에는 들어왔었고 그게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장에서 좀 반등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통 이제 금융사를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네. 시중에 주요 은행 5대 은행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금고형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네. 보통 정부의 정책은 이런 시중에 중요 5대 은행 중심으로 해서 많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먹고 살 길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지금과 같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저축은행 같은 이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사채업과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제 시장의 기능을 하는데 네. 자 카카오가 네. 이렇게 카카오의 핀테크를 밀어주게 되거나 카카오가 크게 되면 네. 나머지 10개나 뭐 7개, 8개 되는 소위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 네네. 이분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골목 상권과 연대할 수 있는 시장을 경쟁화시켜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는 분들은 없죠. 어떻게 예. 할 겁니까? 일단은 이제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관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 안에서 들어가는 밸류 서플라이 체인 상의 요소 기술들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금융 규제 우려로 인해서 핀테크와 관련해서 실제로 일부 상품군을 철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규제 우려로 인한 투자자의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핀테크주들은 기존의 밸류에이션이 쌌던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저점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네이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카카오가 빠지면서 같이 네이버도 규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동일한 기간 동안에 최대 약 한 10%딱 빠졌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비로는 낙폭은 이제 한 반도 안 됐다. 네. 10% 정도 하락한 이후에 1~2% 정도 지금 이제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 금융 규제 우려가 나왔을 때도 사실상 그런 금융 서비스업이 없어요. 네이버페이 매출의 거의 95%에서 99% 사이가 간편 결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편 결제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의 금융 사업은 현 시점에서 스냅샷을 딱 찍어보면 영향 없음.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영향이 없었던 상황에서 빅테크 업종, 인터넷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좀 셋오프가 나왔었고요. 거기 매도 압력이 강화되면서 주가는 빠졌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골목 상권 얘기가 같이 나왔잖아요. 카카오가 네.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요. 네. 근데 그 경우에도 보면은 네이버는 이미 2013년도에 홍역을 한번 치렀었고 그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체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골목 상권 업종들은 네이버에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네. 전혀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해외 쪽으로 이미 플랫폼이 많이 옮겨져 있고 제페토, 뭐 케이크, 라인 다 해외 플랫폼이잖아요. 네. 글로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져 있고 골목 상권이 없고 금융 규제가 실질적인 영향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뭐 사실은 거의 제한적으로 빠져야 맞는 건데 일단은 같이 낙폭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 네이버 결이 다른 빅테크 네네. 그런 보고서가 나온 배경이 거기에 있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중소상인 우리나라 소상공인들과의 어떤 그 이해관계 대립과 같은 부분도 네이버는 없고 카카오는 아직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금융 규제 또 하나 이제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가 가야 될 방향성은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비중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의 경우에는 제가 그 언급드렸던 그런 플랫폼들이 합산해서 매출 비중이 지금 뭐 라인은 현재는 연결 종속법인은 아닙니다만 네. 연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체 네이버 비즈니스에서 해외 비중 30% 가량 됩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비중이 이미 나오고 있기 주로 때문에 어느 나라에 집중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일본에 거의 집중돼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라인 메신저가 얼마나 이제 어느 나라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해외 전체 비중을 다시 100으로 놓고 보면은 네. 일본이 한 7할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라인 메신저가 1위를 하고 있는 대만 지역이 또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가 이제 태국이랑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동남아 지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이버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카카오랑 함께 이제 3분기 실적도 비교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률은 한 20%대 중반,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해서 봤을 때요. 그리고 이익 성장률도 약 20% 가까이 나오면서 지지난 분기에 이제 20% 영업이익률이 깨졌었던 그 우려를 지난 분기에 20% 회복, 그리고 올해 이번 분기도 3분기도 20.5% 가량으로 증익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증익 기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광고 그리고 쇼핑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8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만 7월까지도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의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월 대비 25%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보통 시장 평균보다는 더 상회하는 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30%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카카오의 경우에도 최근에 페이나 모빌리티 관련해서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일단 실적은 그들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광고, 톡비즈보드랑 톡 채널이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커머스, 선물하기가 다시 온라인 쪽으로 시장이 좀 옮겨가면서 선물하기의 거래액 성장률이 다시 한 5, 60%대를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도 이익 성장률로 보면은 YOY 88%,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0%대의 이익 성장률과 그리고 또 매출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한 30에서 40% 사이. 그러니까 3분기 빅테크 양사의 실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맑다. 전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도 굉장히 맑구나. 예. 근데 이제 그와 약간 괴리감이 생기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매집할 시점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봤을 때 지금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좋은데 네. 일단 이제 금융 규제, 금소법 규제에서는 방금 전에 네이버는 좀 자유롭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확실히 네. 노이즈가 적은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고요. 골목상권도 자유롭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이익 체력 또한 카카오 대비 한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죠. PER로 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지금 카카오는 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한 7, 80배 수준 정도는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3, 40배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동종 그룹, 피어 그룹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게 올해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카카오가 쉼없이 달려왔고요. 네. 그 동인에는 뭐 뱅크 상장도 있었고 페이도 있었고 그런 금융업과 관련된 모멘텀을 이끌었다면 하반기로 시계를 놓고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중에 네이버 비중을 더 들고 가시는 게 전체 인터넷 업종은 포트에서 늘리셔야 될 상황이고 그 안에서 하반기는 네이버 쪽을 비중을 더 잡고 가시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52주에 한 35%가량 네네. 이렇게 상승한 걸로 주가가 네네. 나오는데 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이버의 관심은 해외 플랫폼을 어떻게 확보해서 네. 확장성을 가져가느냐에 문제에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이나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투자와 수수료의 어떤 규제를 피하면서 네네. 자기의 수익을 늘려가느냐,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 상생 방안을 통해서 우리도 해외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포부를 밝힌 바 있죠. 방금 이제 그 부분인데 과연 가능할까? 이제 카카오요?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영업 수익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다만 이번 규제의 어떤 타격,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변수와는 무관하게 연초부터 미국의 타파스 또는 레디쉬와 같은 웹툰 웹소설 기업들을 글로벌 M&A를 했고, 네. 또 카카오 웹툰을 대만, 태국 등지에서 한 6월 정도부터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해외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피코마의 성공 케이스를 보면, 그러니까 네이버 대비로 봤을 때 카카오는 해외 매출 비중도 저 밑에 있고 네. 이제 막 시작하고 제페토도 없고 케이크도 없는데 되겠어? 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 피코마가 라인망가보다 3년이나 늦게 시장에 나왔는데 네. 대역전극을 펼쳤단 말이죠. 네. 지금도 압도적 1위입니다. 네. 이 피코마의 역전 스토리, 이 DNA를 사실 태국, 대만 그리고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려는 전략이
카카오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씨만 뿌린 단계인데 이거를 수확을 거둘지 안 거둘지 우리가 못 거둔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52주의 가격대에서 네. 한 6월 달쯤 가격대에 지금 카카오는 회귀를 했고 네, 맞습니다. 그 저점으로 만약에 그거를 잡는다 그러면 네. 저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가면서 네. 4분기에 들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네. 카카오는 나름대로 로켓을 단 2단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케이크, 라인, 네. 그리고 제페토, 네, 네. 메타버스랑도 묶여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어떤 산업들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콘텐츠 사업 부문 안에 있는 제페토 케이크 크림과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지분법 투자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라인 이 네 가지가 글로벌 플랫폼의 선두주자고요. 이들의 가치 평가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네이버 시가총액에 충분히 녹아 있지 않습니다. 반도 반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페토는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네. 로블록스의 한 5, 6% 정도의 활동성 지표가 나오는 메타버스입니다. 네. 로블록스 시총이 지금 50조, 60조로 호가하고 있죠.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케이크는 영어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앱인데 역시 글로벌 베이스고 약 1,00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전에 듀오링고라고 하는 동종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120불에서 200불까지 그냥 거침없이 네. 올라가서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 정도에 달해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크가 듀오링고의 4분의 25% 정도 활동성 지표를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9조의 약 25% 정도 밸류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크림 같은 경우에도 MZ세대 중에서도 특히 G세대 분들을 중심으로 그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네. 프리미엄 붙여서 팔기도 하고 또 G세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분 또한 국내에서 압도적 1위 플랫폼이 바로 크림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의 동종 플랫폼들을 네이버 및 크림이 인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글로벌 리셀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점에서 이 크림도 현 시점 기준으로도 5천억에서 한 1조 사이의 밸류는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글로벌 피어들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뭐 라인은 지금 이제 상장이 돼서 움직이니까 보시면 뭐 지분 가치 한 18조, 19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할인은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들이 지금 네이버 시총 뭐 60조에서 70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본다면 일단 네이버가 1년 동안 그냥 벌어들이는 이익이 1조 7천억입니다. 거기에 30배,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30배 곱해보시면 50조라는 금액은 네이버의 어떻게 보면은 바텀 시총이죠. 얘는 1.7조는 그냥 버니까 시총 50조면 깨져도 공격적으로 살 수 있죠. 예. 50조는 지킬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50조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10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쇼핑도 있고 네이버 페이도 있고 제페토 케이크 크림 라인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라는 이제 역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에서 탑픽으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지금 네이버 쪽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바로 그런 점인데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네이버 라인이라고 하는 게 제가 깔고 있는 라인 그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라인 맞습니다. 예. 메신저. 예, 거기에 에론 맞습니다. 머스크도 들어와 있고 네. 뭐 세계 유명한 투자가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틱톡이나 다른 어떤 연예 이런 오락 프로그램과 다른 어떤 네. 또 그 메시지 SNS 결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앞으로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상당히 강조하신 바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권역, 네. 한국, 일본을 동북아와 동남아 권역을 아우르는 그런 글로벌 메신저 및 이제 O2O 플랫폼으로 네.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